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고 이미 어린이가 있을 나이도 아니라서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또 새로운 어린이 2세 아니고 3세 어린이가 생기긴 했죠. 그런데 저는 어린이는 없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또 쓸데없는 일로 하루를 소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하는 일의 95% 정확하게 책정해 본 건 아니고요. 95% 정도가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쓸데있는 일은 뭘까? 재산을 모은다든지 자기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건강을 챙긴다든지 가족을 챙긴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쓸데있는 일에 속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어쩌면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돈을 벌어도 사실 나쁜 일에 안 쓰면 크게 돈 쓸 데가 없죠. 따지고 보면 많이 먹으려면 배불러서 많이 못 먹고요. 많이 놀라고 해도 지쳐서 많이 못 놀고 건강도 안 따라주죠. 나중에는 나이 들고 건강 나빠지고 하면 건강이 안 따라줘서 또 못 놀고. 어쨌든 사람 일은 대부분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소일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억지고 순전히 제 생각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억지고 전부 제 생각인데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모르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은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것은 신기하고 아는 것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좀 알아보고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정통 학문적이라고 하면 되나요? 학문적이라든지 이렇게 정도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쌓아서 내가 이걸 어디 책을 내든지 후배를 양성하든지 무슨 유튜브로서 성공해가지고 조회수를 늘려서 수익을 걷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재미를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재미를 위해서 생각해 보고 모르는 걸 생각해 보면은 또 재미가 있고 그런 거죠. 여천이 사과나무 아래서 졸고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에 머리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래서 중력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죠. 어쨌든 중력은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하죠. 중력은 있었는데 뉴턴이 발견하고 체계화시키고
그로서 이제 중력이 이런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물리학계에서는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졸고 있다. 책을 보고 있었네요. 좋은 게 아니네요. 전 책을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책을 보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사과의 머리를 맞고, 사과는 위로 가면, 안 그러면 옆으로 가면,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떨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중력을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력을 이야기하자니 처음 시작 부분으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력이 무엇일까 하면 사실 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력을 자연적인 상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힘,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 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는 우선에 중력을 이야기하니까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죠.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한 말입니다. 전기력은 말 그대로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기가 극이 다르면 서로 당기고 극이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그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력은 자석이 당기는 힘, 자기력, 그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핵력이 있죠. 핵력에는 강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양력.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물리적인 힘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힘이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건지, 뭐 안 그러면 누가 또 다른 힘을 발명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건 지금 아직까지는 잘 규명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끝일 수도 있고요. 네, 전기력은 바로 이런 의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일 이게 같은 플러스라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게 전기력입니다. 처음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다른 힘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힘이었죠. 그래서 전자기력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력은 서로 다른 것끼리는 끌어다니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죠.
코일을 감고 이 자석을 회전을 시키면 코일에 전기가 발생하죠. 교류가 발생합니다. 교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반대로 여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석이 돌게 되죠. 반대로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석이 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서로 끌어다니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지구에서 중력이라고 말하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력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런 두 가지의 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냥 별 구분 없이 중력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 구분 없이 중력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요. 질량은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하죠. 무게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만 통상 중은 생략하고 킬로그램으로 무게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무게라는 것은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에 대응하는 질량을 무게라고 하는 거죠. 질량이라는 것은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물질이 버티는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고, 질량은 중력이 다르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고, 중력에 상관없이 질량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하고,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달라지죠. 무게는 지구에서 재는 거하고 달에서 재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죠. 중력은 앞에서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질량이 있는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힘이 작용해서 끌어다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뉴턴 때만 해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해를 했죠. 지금도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파란 바탕이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차원도 이게 생각해보면 애매한 게 많죠. 차원. 우선 점을 0차원이라고 놓고,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죠. 1차원. 그 다음 면을 2차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체 공간이죠. 이런 입체를 이런 입체를 3차원이라고 하죠. 공간이죠. 3차원. 그리고 또 마지막 4차원은 여기다가 2차원, 3차원에다가 플러스 시간을 하면 4차원이 되죠. 시간. 4차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4차원이겠죠. 사실은 4차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2차원 평면 공간에 놓고, 만일에 이게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면 질량이 있는 물질이 이 공간 위에 놓이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이렇게 휘어지게 돼서 이쪽에 질량이 더 낮은 물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흘러 들어가는데 원심력을 받으면서 흘러 들어가면 각도상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만일에 이 원심력이 더 크다면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벗어나서 멀어져 가버릴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원심력을 받으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중력의 정체는 공간이 휘어진 곳으로 물건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직접 당긴다기보다 휘어진 공간에 의해서, 파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인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물체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 차원이 아니고 공간적인 차원이니까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이렇게 공간의 통로가 좁아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공간도 어떤 자기 복원력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지죠. 공간도 결국은 물질이 아닐까. 공간도 어떤 물질일 것이다. 이거는 제 생각이죠. 물질이 아니라면, 만일에 휘어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공간이 휘어지고 나서 만일에 이 물체가 사라지면 이 공간이 복원이 되거든요. 복원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물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안 그러면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휘어짐이 없어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인가요? 어쨌든 중력은
직접적으로 무슨 물체의 작용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으로 이런 그 질량이 더 작은 물질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원심력을 받아서 이렇게 돌면서 흘러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중력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를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깥으로 전자가 돌고 있고요.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니죠. 중성자. 근데 사실은 빅뱅 이후에 물질들이 생겨날 때 물질과 반물질이 생겨날 확률이 꼭 같았습니다. 물질과 반물질. 그러면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반응을 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물질은 생겨났는데 어디로 사라졌거나 생겨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충만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서로 당기면서 붙어 있게 하는 힘, 이걸 핵력 중에서도 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자 핵을 보시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서로 이래 핵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되게 하는 힘이 강력이다. 핵력 중에서도 강력이다고 말을 하는 거죠. 강한 핵력의 준말입니다. 강한 핵력. 그 핵력에 의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걸 핵융합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핵융합 발전.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단단히 붙어 있고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는 것은 핵력이라는 것은 미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워야죠. 아주 근접을 해야만이 서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당기고 강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원자가 붕괴 단계에 가서 거의 붕괴 단계에 가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자유로워지고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 이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양성자와 다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 이런 게 만날 수가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 들어보셨죠?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면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그것을 핵력 중에서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약한 핵력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핵력은 강한 핵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 핵이죠.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떨어지는 게 떨어지게 한다기보다 떨어지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죠. 그래서 그 양력 때문에 붕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 핵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요. 그게 원자 폭발이죠. 원자 폭발이고 원자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원자탄의 원리가 되고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합에 의한 발전도 있고 붕괴에 의한 발전도 있는데요. 붕괴에 의한 발전을 말합니다.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핵의 모습입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를 분해해 보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로 구성되어 있죠.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쿼크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 쿼크가 어떤 쿼크로 또 몇 개의 쿼크로 어떤 쿼크가 몇 개씩 모여 있냐에 따라서 중성자랑 양성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변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쿼크 상태로 가서 서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엄청난 고온이 1천만 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엄청난 고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엔트로피.
그 모든 물체는 뭐 흩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우주에서는 최소한 빅뱅 이후로 계속 흩어져만 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뭐 어디서 나오느냐, 뭐 또 암흑물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물질, 그죠?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깨면은 분자가 되고 분자는 다시 원자로 깨지겠죠. 원자는 다시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깨지죠. 근데 이걸 다시 중성자, 양성자를 다시 쪼개면 이렇게 6개의 커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커크가 이런 커크들이 몇 개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이러는 거죠. 결국 물질을 계속 쪼개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 6개의 커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6개의 커크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 우주가 전부 이 6개의 커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초미립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초미립자. 그런데 그러면 이 커크마저도 쪼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쪼개면 과연 무엇이 나오느냐? 쪼개면 무엇이 나오느냐?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론, 검증 맞나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인데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그게 이제 극렬하게 이런 특성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끈이론이라고 합니다. 끈이론.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끈이론이라고 하는데 추측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야 답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죠. 끈이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2차원은 평면이죠. 2차원, 평면. 평면 상태에서 진동하는 끈이다.
그런 끈들이 모여서 11차원의 우주를 결국은 우주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차원이라는 것은 11차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1차원이 어떤 건지. 차원이라는 것은 이걸 제가 그냥 말하기로 시각 내지는 시점 뭐 이렇게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일단 이를 한번 바라보는 이게 차원이죠. 차원. 이걸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1차원이 되는 거죠. 1차원. 2차원을 나누면 1차원이 됩니다. 바라보는 차원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무슨 물체를, 모니터를 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선으로 보이겠죠. 선도 사실은 아무리 작은 선도 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선도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1차원이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이렇게 이 선 안에 나타나는 것만 본다면 모니터 윗부분을 보면은 까맣게 보일 것이고 모니터 부분을 보면은 군데군데 점들이 흰 점, 까만 점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열되겠죠. 그럼 모니터가 점하고 선하고 이런 무늬를 가진 가진 게 모니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차원에서 만일에 본다면 2차원에서 보면 이제 모니터에서 그림도 나타나고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엄청나게. 3차원에서 보면 모니터 외에 이제 모니터가 놓인 방, 책상 이런 것도 막 보이겠죠. 3차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 그러니까 4차원은 플러스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가 볼 수는 없죠. 근데 시간이 차원에 더해지고 이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생물체가 있다면 우리가 2차원에서 3차원을 볼 때 그 눈이 떠이고 넓어진 개념, 그걸 동시에 시간을 아울러서 동시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4차원이 되고요. 이거를 11차원도 같은 이야기인데 3차원이니까 세개 1차원을 3등분씩 나누면 3차원 9차원이 되죠. 9차원 3차원 세상 9차원이 되잖아요. 9차원에서 시간을 더하죠. 시간을 더하면 10차원이 되죠. 10차원. 그럼 이 모든 차원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합해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존재한다면 그걸 다시 한 개의 차원, 독립된 한 개의 차원으로 치면
모두 11차원이 되죠. 10차원이라고도 하고 11차원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4차원이나 뭐 같은 이야기, 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11차원이라고 표현하죠. 테니스도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하인들이나 하층민들이 테니스에 입문을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려고 스코어를 너무 어렵게 매긴다고 하죠. 증명된 이론은 아니죠. 증명된 이론은 아니고 그럴 것이다. 진동하는 끈으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고 쪼개서 나가면 맨 마지막에 진동하는 끈이 안 나오겠나. 그래야 이 우주가 설명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실제로 측정이 되고 일어났던 일이죠. 중력파. 이게 블랙홀이고 이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엄청나겠죠. 이제 원심력과 같이 적용되면 이게 이래 회전을 하면서 결국은 합해지는 거죠. 하나로 통합된데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중력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중력 파동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하죠. 레이저. 일정한 거리의 레이저를 이렇게 장치를 하고 여기서 레이저를 발사를 하면 이 레이저가 가다가 중력파 때문에 흔들리죠. 중력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빛이 똑바로 못 나가고 발사한 빛이 중력파 때문에 중력파의 간섭으로 물결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서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결국 여기에 간섭 무늬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중력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파를 측정했다 치고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측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디는 실제 소용이 있어서 측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력파가 공간으로 전해온다는 것은 이 공간이라는 것도 완전한 문은 아니라는 거죠. 공간도 뭔가가 있으니까 전해오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암흑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암흑물질. 어떤 설명되지 않는 에너지, 현상, 이런 거는 이 우주 공간에 암흑물질이 다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것도 그 영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슨 중력파가 바다에 파도 치는 거 하고 바다에 파도가 높으면 배를 못 나가게 하죠. 해양경찰에서 통제를 한다니까.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하는데 중력파가 몰려온다고 뭐 생명을 잃을 일은 없는 것 같고, 중력파가 갑자기 밀려왔다고 무슨 집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것도 나중에 지구가 망해서, 지구가 멸망해서 지금 화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니까. 그럴 때 무슨 이게 그걸 타고 가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면 중력파가 오니까 뭐 어디 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성립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쓸데없는 일, 인간이 하는 한 95% 정도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일 정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해봤는데요. 중력이 왜 생기는지, 있는 그대로의 성질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됐죠. 왜 생기는지는 일단은 질량 때문에 생긴다고 보죠. 질량이 높은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밀려서 다른 물체들이 여기서 끌려 들어간다. 그 굴곡을 타고 끌려 들어간다. 그게 중력이다.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로 뭐 잡아당긴다고 단순히 설명하던 거하고는 많이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저는 솔직하게 뭐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게 우주 공간이 2차원이라면 뭐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2차원 평면 공간이라면, 안 그러면 1차원 선의 공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4차원 공간에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 어느 쪽으로 공간이 휘어지는지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위해서 뭐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그릴 수는 있는데, 만일에 이걸 4차원으로 어느 곳이 들어간다는 것, 중력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4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상상력의 한계. 력의 한계. 아니, 사람들이 상상력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겠죠. 네, 뭐 이상으로 중력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95% 있을 때 없는 일 중에 하나를 해본 거죠.
하나를 해본 거죠. 뭐 그러면서 휴일에 하루를 먹는 거죠. 건강한 얼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5%의 좀 쓸데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